Are we strong enough? Can we make the cut? 현재 저는 멕시코 시티에서 이색적인 음식을 파는 시장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산후안 시장은 제가 오늘 설명한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산후안 시장에 도착해서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고 다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리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죠. 첫 번째로 고양이에 대한 단어를 사전을 통해 배우는 경우입니다. 자, 충분히 공부하셨나요? 두 번째로 플래시카드로 배우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 배우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다 여러분이 고양이란 단어를 배우기 위해 들인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례가 가장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세 번째 사례에서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주목의 강도가 강할수록 우린 그 정보를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의미가 충분히 이해가 되나요? 긴 시간을 외국어를 공부했지만 큰 향상이 없었다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소재가 여러분의 주목을 충분히 끌지 못했다는 점도 있으니까요. 물론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배우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운전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외국어를 듣는다면 몇 단어 정도는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인코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기억하나요?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정보는 아주 얇게 인코딩 됩니다. 그리고 반복이 없다면 금세 사라지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접하는 소재가 얼마나 흥미롭냐에 따라서 인코딩이 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몸이 건조한 내용은 인코딩이 아주 얇게 되죠. 마치 해변 모래사장에서 캣이란 단어를 적은 뒤 단 한 번의 파도에 모두 씻겨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최근에 일어났던 강력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필요한 주의는 그런 사건을 접할 때처럼 아주 강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죠. 교재를 통해 외국어를 배우면 이해하는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강력 사건처럼 우리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모래사장의 캣이라는 단어처럼 쉽게 사라져 버리죠. 원어민이 실제로 접하는 소재를 잘 활용한 학습자들일수록 외국어 배움이 빠른 이유가 이런 점에 기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강력한 주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강력한 사건이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그 사건이 그토록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어 소재도 그만큼 자신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항상 궁금해지는 소재죠. 이런 소재는 장시간 우리의 주목을 이끕니다. 그래서 쉽게 지루해지지 않고 계속 그 소재에 주목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강한 주의 집중은 듣기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문법 이해력 향상은 물론 스피킹처럼 아웃풋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죠. 항상 주의력을 기울인 상태로 소재를 접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전반적으로 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순간순간 특정 표현을 순식간에 배웠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각인이 된 표현도 있을 겁니다. 그 표현에 대한 우리의 주의력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쉽게 그 표현을 배웠는지 떠올려 보세요. 단어를 배우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던 것보다 재미난 소재를 통해 배워버린 방법이 너무 쉬웠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외국어를 아주 효율적으로 배운 방법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 아주 강력한 소재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소재를 통해 매일 배우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은 외국어 효율을 최소 3배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소재를 찾는 일만 남은 거죠. 소재를 찾는 기준은 아래처럼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 비정상적이지만 너무 사실에 가깝게 구체적인 것,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우스꽝스러운 것. 이런 소재는 영화,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책은 소설류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분야의 소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목을 끕니다. 반대로 주목을 이끄는 것이 항상 흥미로운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처럼 주목적인 것이어도 됩니다. 자녀에게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들에게 다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이고 패턴 형식, 단어 위주의 외국어 교재를만 배운 아이들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이해하면서 오래 시청한 아이들의 외국어 실력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